하이썸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정치적 가치, 외교적 리더십,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국가 바로 미국이죠. 애석하게도 미국은 일명 하드파워라 불리는 군사와 경제는 물론이고 소프트 파워라고 불리는 문화적 영향력과 외교에서도 압도적인 1위. 그런 그들은 누구와 순위를 두고 경쟁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크냐 작냐의 문제일 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이 패권국 미국의 영향력에서 하드, 소프트를 가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브라질 역시도 남미의 맹주임에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요즘 한국으로 인하여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으로 인하여 탈미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뉴스 포털 RN24H는 현재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기사에 의하면 한국 문화가 브라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버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의 전통 요리를 먹기 시작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기사는 이 현상은 브라질의 탈미국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류는 거세게 브라질에 상륙했다는 기사는 현재 브라질에서는 OTT 플랫폼과 음악 스트리밍 어플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 문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거 남미 국가들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의 제품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한류가 그런 시대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브라질에서 미국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브라질인들의 낮은 자존감까지 더해지면서 항상 브라질인들은 미국을 바라보며 미국의 것이 좋다고 생각해왔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멋진 것이고 미국에 사는 것이 멋진 것이라 생각했으면 물론 미국에서의 삶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인식 속에 일명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미국이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여 브라질에서 이런 영향력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음식, 음악, 미디어 등 문화적 힘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러한 것들로 브라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기에 그런 영향력이 브라질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식 생활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 믿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브라질인들은 미국에서 살 수 없었기에 미국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고 음식조차도 미국의 상징인 맥도날드와 콘프레이크 시리얼을 먹었고 거기에 정치적, 경제적 관계까지 맞물려 브라질은 사실상 미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세계화로 인하여 시대가 변하면서 브라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기사였는데요. 과거 브라질에서는 미국 문화만 관찰하고 볼 수 있었기에 지구 반대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미국 스타일의 생활 방식이 완벽하다는 신비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런 인식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브라질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의 드라마를 동시에 시청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 있으며 브라질과는 다른 한국의 스타일이나 이야기,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 드라마들은 미묘하고 부드러우며 폭력적이지 않은 반면 미국 드라마에는 항상 폭력이 등장하고 매번 미국이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로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미국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브라질 사람들은 지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브라질 거리에는 한식당이 넘쳐나고 많은 한국 관련 페스티벌이 개최되며 유명 한국 배우들의 팬미팅까지 열리면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분명 브라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문화적 탈미국화는 브라질에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한류 열풍이 그 주요 요인인 것이 분명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던 국가가 브라질의 탈미국화를 이끌어내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브라질 사람들 모두가 한국을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은 올라가고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소프트 파워의 위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경제 분야 등 하드 파워에서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선진국 중 하나이지만
브라질 사람들을 이렇게 바꾼 것은 우리의 하드파워가 아닌 하드파워보다 오히려 강력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를 두고 차세대 소프트파워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예견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성장하는 힘에 맞서기 위하여 새로운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새로운 동맹국으로 한국보다 더 매력적인 국가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이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뉴욕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하는 민주주의 전문학자 알렉산더 골락은 독일 매체 벨트를 통한 칼럼글에서 한국이 차세대 소프트파워 초강대국이라 정의를 내리면서 독일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새로운 동맹국이라 주장했는데요. 그는 현재 독일의 관점에서 한국보다 더 매력적인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한국은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독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독재자 푸틴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새로운 동맹, 초강대국, 신흥 중견국,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국가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던 시대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정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에 있으며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는 지정학적 지도를 바꾸며 중견국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초강대국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동맹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한다는 그는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아직도 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면서도 그 위치가 약간씩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강력함에는 대중문화와 스타들을 앞세운 소프트파워의 영향도 큰데 지금 미국이 이런 소프트파워를 잃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소프트파워는 간단히 말해서 다른 국가에 대해 매력적이라 느껴지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분명 20세기에는 그런 매력이라는 부분에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라크 전쟁 등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큰 타격을 입었고 우익 포퓰리스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또한 미국의 이미지를 극도로 손상시켰다 주장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소프트파워의 손상은 결국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소프트파워를 이용하여 세계 무대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 공간을 통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은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한 소프트파워 국가들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미국과 영국의 록밴드들과도 다르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노골적 성적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들과는 달리 드라마가 8회까지 진행되어서야 조심스럽게 첫 키스를 나누는데 그것도 정말 극적인 음악과 함께 연출될 정도로 성적 노출이 없다는 그는 한국의 뮤지션들이나 배우들의 외모와 패션 또한 성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렇게 젊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에 주로 여성 시청자들과 팬들이 많으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한국과 유럽이 맞닥뜨린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이런 소프트파워를 가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구 진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독일은 한국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통한 한국과의 지속적 우호 관계의 역사가 있다는 점도 있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런 역사가 아니라도 필자의 주장처럼 독일과의 우호 관계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리더 국가이기에 그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이득이기 때문이죠. 필자가 말하는 대로 한국이 차세대 소프트파워 초강대국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좀 우리나라가 처한 참담한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된 게 차세대 초강대국이라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지수 관련 매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선정한 소프트파워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11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점점 하락을 하더니 2024년 기준으로는 15위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독일은 5위권 안에서 오르내리는 초강대국인데 우리나라가 차세대 초강대국이라 필자가 정의 내린 이유는 우리가 2021년에 무려 15계단이나 상승하는 폭발적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 하버드 대학의 학장인 조지프 나이가 주창한 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정의 내린 소프트 파워 구성 요소에는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 경제적 성과, 교육과 학문, 언어, 음식 등이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문화나 언어, 음식 등의 위력은 나날이 더 커져가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순위를 높였으면 높였지 손해를 끼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정치, 외교, 교육, 경제 등이 순위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 무엇이 하락 요인이었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듯합니다. 물론 소프트 파워가 국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며 아무리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 한들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허나 필자가 말하는 중재자 역할,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 파워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인데요. 이런 소프트 파워에서 한국이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기에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렉산더 골락 교수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 다시 놓고 본다면 과연 그럴까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유럽 등과 모조리 연결되어 있는 이 살얼음판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지혜와 수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 냉정히 말해 지금은 애석하게도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순위가 왜 2021년에 정점을 찍고 2022년 이후로 하락하고 있는지 이 시점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모두 우리는 10위권 입성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지금은 10위권 밖에 15위권에 속해 있는데 국제정세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국가로서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처럼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 같았던 미국 문화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로 인하여 지구 반대편 대륙의 맹주 국가에서는 탈미국화가 일어난다고 하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석학이 자국 독일이 한국과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분명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가의 위치에 있는 것도 맞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것뿐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가진 국가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